있고 나서 중동 쪽의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또 한 번 중요한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11월 15일에 있었던 정상회담인데요. 작년에 정상회담 했을 때 저희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듯한 행보를 보이다가 다시 멀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시장은 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연초에 아마 드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거였죠. 갑자기 막 화해하는 모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하던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게 되고, 리오프닝을 하던 그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은 미국과 유럽은 화이자 백신 너무 많이 만들어서 이거 팔고 싶은데 이걸 중국이 사줘야 되는데 중국이 계속 물백신 맞으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고 있으니 이거 그러면 이건 안 좋아지는 신호. 근데 만약 이걸 사겠다라고 하면 이거 좋아지는 신호. 근데 갑자기 독일의 바이오엔텍이 중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바이오엔텍이 뭔지 찾아봤더니 화이자랑 합작한 백신을 우리나라에서는 화이자라고 하지만 독일에서는 바이오엔텍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화이자였고, 근데 그거를 홍콩에다만 열어준 거예요. 그럼 이거 중국 본토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홍콩 가서 맞겠는데? 그러면서 리오프닝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 늘어나고 점점 확산되겠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시점에 그렇게 가던 과정에서 갑자기 미국에 다가 중국이 정찰 풍선을 보냈죠. 그러면 다시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요. 미국의 이런 그 풍선 같은 게 하나가 날아가서 미국에서 이제 추락시켜서 봤더니 중국에서는 가장 단층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국이 봤을 때는 군용 정찰풍선이었다. 이러면서 둘 간의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다가 다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일 먼저 했던 게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규제였어요. 간단하게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중국 내에다가 최첨단 반도체 수출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고요. 두 번째로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장비들을 수출하는 것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중국이 반도체를 못 만들게끔 하는 이런 규제들을 계속 강화시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엔비디아 그 당시에 뭐 100조가 증발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그러자 이제 중국에서는 갈륨이랑 게르마늄 이런 것들 반도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료들에 대한 그 공급을 사실상 이제 중국이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중국이 못하게 막겠다 하면서 원자재 수출을 또 중국이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폰 못 쓰게 중국 공무원들에게 그렇게 막았었죠. 사실 이제 이때는 지금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중국의 공무원들의 숫자와 그리고 중국의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아이폰이 어느 정도 그 가격대인가를 비교했던 데이터가 있었는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9월 달에 저희가 했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이제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우려를 같이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부동산 위기가 시작되고 있고, 수출입이 감소하고 있고,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심지어는 이제 중국은 실업률에 대해서 발표를 안 한다. 뭔가 좋으면 발표를 안 할 리가 없는데 안 좋으니까 발표를 안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채권 수익률이 한 5%대, 4.5에서 5 왔다 갔다 하는데 중국은 3%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5% 주는 미국 채권을 보유하시겠습니까? 3%대 주는 중국 채권 보유하시겠습니까? 다 미국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중국에 있던 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거는 리쇼어링, 니어쇼어링, 프렌드쇼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게 다 이제 미국 내지는 미국 인근 국가 그리고 미국의 친한 국가들로 공장을 다 이전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결국 중국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업률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내수로 중국이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이렇게 그 공장들이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내수로 성장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일본의 과거 잃어버린 10년이랑 상당히 유사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순간이다. 그러면 중국이 앞으로 미국에게 뭐 고개를 숙이는 듯한 행보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냐에 따라서 경제 흐름이 바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미국의 바이든과 중국의 시진핑이 만났는데, 만나기
직전에 되게 흥미로운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난 얘기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정상회의 하기 전에 별 성과 없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랬었냐 하면은 중국이 칭강이라고 하는 외교부장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 외교부장이 처음에는 이제 실종됐다고 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냐 봤더니 이 칭강이라는 사람이 미국한테 대만에 관여해서 대만에 문제가 생기면 뭐 피바다가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상당히 강경한 식의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올 한 7월경에 해임되죠. 그리고 왕이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 왕이라는 사람도 뭐 상당한 강경파이긴 하지만 외교적으로 상당히 능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일단은 중국이 미국이 싫어하는 인물들을 조금씩 바꿔나가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더니 리상토라는 사람이 또 실종이 됐습니다. 이 사람 국방부장인데 여기도 이제 미국 제재 명단에 오르는 사람이에요. 러시아로부터 이제 전투기들이 와가지고 또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혼돈이랑 불안정이 미국이 원인이라는 식의 이제 발언을 하면서 미국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보였었는데 이런 강경한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 이제 미중 회담 전에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서 외국 기관에 대한 투자 요건 같은 것들 막 완화를 시켜요. 중국은 외국 기관들이 돈을 투자를 하려면 상당히 이제 복잡하고 세금 납부하는 데 있어서도 번거로운 그런 상황들로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완화를 시켜줍니다. 완화시켜주면서 외국 자본이 유출되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국의 콩을 대량으로 또 수입을 해요. 그리고 또 보잉 737 이런 거 사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동시에 또 뭘 했냐면 흡연 수출을 또 통제를 합니다. 이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 원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딱 지금 그러면서 기존의 뭐 갈륨이나 게르마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수출에 대해서 신고하게끔 하는 다시 조금 강화시키는 그런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별 불편해하는 상대를 제거를 하면서 조금 미국과는 원만한 그런 관계로서 이제 회복을 하려고 보인다. 경제적으로도 조금씩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보이나 중요한 거는 지금 바이든이 핵심으로 걸고 있는 이 반도체 부분이랑 그리고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난 양보할 생각이 없다. 그러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 이 두 가지 양보 없으면은 뭐 이렇게 같이 잘해볼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 1년 전에는 만났다가 대만 데드라인 얘기 타자마자 대만 건드려? 알았어. 그러면 안 돼. 바로 헤어졌다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좋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조금 위험한 살얼음을 걷는 듯한 행보가 예상이 된다.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동시에 그 이제 리커창이라고 너무 유명한 이 중국의 오랜 기간 총리를 맡았던 이 사람이 사망을 합니다. 심장마비로. 제가 이런 맨날 거시경제를 이렇게 관심 깊게 보다 보니까 누가 사망했다, 실종됐다 이러면은 이제 저는 계속 다른 생각을 해요. 사망한 게 아닐 것 같은데 68세 나이에 갑자기 너무 건강했던 사람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해서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막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한 4월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제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사실 제로 코로나 전에 중국에서 백지 시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그 촛불 시위처럼. 그러니까 자꾸는 제로 코로나 폐지해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시진핑에 반대하는 의견을 계속 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시진핑 3년 성공을 하고선 거의 이제 잠적하다시피 해서 부분분출하다가 나와서 갑자기 민생을 살피기 시작하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불편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해왔던 역할은 그 국무원 조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인 체제를 벗어나서 집단 지도 체제를 구축할 목적으로 중국의 중앙정부가 의견을 내면은 그 부분을 좀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곳을 국무원이라고 한대요. 국무원을 이런 총리들이 이제 수장이 돼서 서로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국무원 조직법이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 산하가 되어버려요. 견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가 할 때 국무원은 무조건 따른다. 이런 식으로 바꿔진 상태에서 아마도 되게 큰 반발을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의견을 뭐 계속
내비쳤기 때문에 제거가 된 게 아닐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동시에 반도체와 석연에 대해서도 내가 협상할 계획은 없고, 동시에 우리는 시진핑 독재 체제를 계속 간다. 이 얘기도 이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생각이 없다. 우리 중국은 이대로 그냥 갈 거니까 너네가 받아들여. 약간 이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사건들이 생겼었죠. 말씀드렸던 대로 거기다가 히토류 통제도 또 이제 강화를 시켰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내렸던 결론은 이런 정황들을 놓고선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 자본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부동산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경제가 회복이 되지 않고, 그래서 외국인 투자 관련된 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외국 투자를 유치를 하고, 또 관계 개선을 통해서 무역 회복을 하는데 핵심 반도체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할 생각 없다. 미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9%까지 지금 벌어진 상황이라는 기사가 있을 만큼 거의 팽팽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이제 거의 뒤처지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미중 관계가 전보다 나빠지지 않게끔 하는 행보를 보여야지 미국의 경제도 조금 더 회복이 되면서 물가도 잡힐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조금은 한 발짝씩 다가오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던 거고요. 동시에 내년 2월에 대만에 총선이 있습니다. 대만이 현재는 친미 정권이에요. 근데 현재 계속 이제 친중 정권들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군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죠. 뭐 올 여름만 하더라도 대만을 옮겨서 미사일을 쏘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만약에 침공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거기다가 중국, 대만까지 세면 이제 세계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미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이 대만 들어가는 순간 한국과 일본은 대만 도우러 가게 되어져 있고, 그럼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중국과의 군사 채널을 다시 열어서 그 중국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미국의 정보를 얻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 군사 채널에 대해서는 이제 복원하는 걸로 합의가 됐죠. 그래서 사실상 중국이 대만을 지금 들어가는 거는 이제는 많이 확률이 낮아졌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려고 하는 이유는 TSMC를 가져오기 위한 건데, 미국이 한번 틀렸었죠.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들어가게 되면 TSMC를 다 초토화시킬 거다. 그러면 사실 뭐 들어가서 중국이 얻는 게 없으니까, 이미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통해서 반도체 만들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놨고, 미국 내에도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TSMC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일부 끝내놨고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제 대만 들어가 봐야 별로 얻을 게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계속 이쪽에서 지정학적 위기를 일으키게 되면 대만에서도 그 불안 심리가 생길 거고, 아무래도 지지율이 친중 정권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저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 미국 입장에서 상당히 골치가 아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에 이런 미중 정상회의에서 군사채널 복원에 합의한 걸로 보이고,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 가면 지금 마약 환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화학회사에서 중국에서 수출이 되는 모양인데 이제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저탄소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전조한다. AI에 대해서 메커니즘 구축한다. 이거가 상당히 저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지 못했고, 다만 미국이 2027년과 2035년에 시진핑이 대만을 침공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2027년과 2035년에 침공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걸 또 다시 생각해보면은 2027년과 35년에 침공을 안 한다는 것이 내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수년 내에 할 생각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저는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데,